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DNM 미용 경영연구소 장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감성 신뢰를 끝으로 이제 시간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감성 신뢰가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감성 신뢰가 참 중요한 의미다라는 건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처럼 과잉 공급의 시대, 정말 홍수다라고 할 정도의 표현이 가능한 정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넘치는 시대.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선택과 결정에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런 시대.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죠. 이런 시대에는 더더욱 감성신뢰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감성신뢰라는 부분에 접근해서 무언가 이렇게 고객들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지만이 경쟁의 어떤 진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뿐더러 경쟁력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감성신뢰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죠. 감성신뢰는 말 그대로 감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느냐라는 겁니다. 감정에 대한 공감대. 감정에 대한 공감대. 이게 감성 신뢰를 쌓는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사랑도 했다가, 정오도 했다가, 다양하잖아요. 미팅을 마치고 나가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 똑같은 시간 미팅하고, 똑같은 시간에 밖을 나갔는데, 똑같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겨울 비가 내리네 하면서 이렇게 대중가요의 가사를 떠올릴 수도 있고 첫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 우산도 안 가지고 왔는데 비가 오냐? 이러면 두들댈 수도 있겠죠. 그게 감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에 대해서 나타나는 나의 기분, 이제 이게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감성신뢰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와 너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이렇게 자극이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너가 보여지는 나에 대한 반응,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감성신뢰죠. 내가 실수를 했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데, 왜 이게, 옛날 말 방귀 낀 놈이 썩낸다는 말 혹시 아십니까? 혹시 지금 식사하고 계시진 않은지 모르겠는데, 방구를 내가 끼서 내가 이제 민망하니까 화를 낸 거야. 말이야, 어제 뭘 잘못 먹었는지 말이지, 배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말이지 하면서 식당 욕을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런 자극이 갔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썩낸다더니 니가 그 짱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맞아 니가 오늘 그때 우리 점심때가 됐든 아침이 됐든 그때 우리 그 식당에 가서 먹은 밥이 좀 잘못됐나? 그래도 구수하니 좋다 야. 소리 들어보니까 경쾌해서 탈은 안 난 것 같다 야. 이렇게 해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전자 후자의 반응이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죠. 부정적으로 받아지는 거면 쌓이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 이런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저기서는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경계를 하거나 방어를 하겠죠. 근데 내가 부끄럽거나 쑥스러움 이런 어떤 일로 내가 상대방에 자극을 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 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어떨까요? 더 이상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 상대방에게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부끄럽거나 쑥스럽지는 않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감성신뢰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사례가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한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인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는 반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쌓이고 쌓인 게 감성신뢰가 되는데, 그게 감성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쌓여갈 때 감성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무슨 신뢰요? 뭐가 쌓일 때요? 이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 쌓이면 감성신뢰가 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살짝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보이는 자극도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때 내가 보이는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에게 내가 감성 신뢰를 쌓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보이는 자극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그 반응을 체험적으로 쌓아갈 수 있게끔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감성 신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잡히죠? 뭡니까, 여러분? 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줄 때는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모처럼 길을 가다 만났는데, 야, 이 사람아, 오랜만이야, 반가워, 어디가? 철수야, 막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는 시큰둥하냐고, 그래, 오랜만이야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아, 자식 저거 왜 저렇게 섭섭해? 왜 저러지? 뭐야 저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이 어떠한 입장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한테 저런 반응을 보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상대방이 어떤 일이 있어서 저런 모습을 보일까라고 관찰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배려하려고 애를 쓰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해, 관찰, 배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품이라고 그러죠. 네, 성품이라고 그럽니다. 감성신뢰는 바로 여기서 쌓이는 겁니다. 성품. 고객이 오셨어요.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어떤 자극이 옵니다.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고객에 대한 이해나 배려, 책임감, 그리고 평소에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성실함,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의 색깔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극이 어떤 색깔의 자극이 오더라도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성품이 잘 훈련된 사람은 요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은 감성신뢰가 쌓이게 돼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다시 말해서 감성신뢰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품이 잘 훈련되어지면 감성신뢰는 쌓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용실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성품에 대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훈련하기 위한 장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제가 또 품성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AI가 세상의 전면에 나설수록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감성신뢰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직이 되면 어떤 목표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는데 그 근간에 있는 중요한 뿌리인 감성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가 없이, 노력이 없이 조직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미용실에서 해야 되는 참 중요한 한 가지, 모두가 성품이 잘 훈련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대화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또 공유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성품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경쟁 우위의 요소인지를 조금씩 이제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눌러 놔주시면 다음에 곧 바로 여러분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